감사합니다. 네. 이리 오세요. 같이 찍어. 같이 찍어. 가운데 오세요. 가운데 오세요. 가운데 보세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네, 네. 바꿀 거야? 아 정말요? 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두 분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오늘 전체 진행을 맡은 꿈벅컴퍼니 대표 박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식전에 좀 선물도 드리고 막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딱 한 분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가장 멀리서 왔다 하시면 오! 우리 어디서 오셨어요? 손 드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요? 부여! 예, 부여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나는 더 멀리 왔다. 나 더 멀리. 예. 부산. 우와. 나는 부산을 이길 수 있다. 보통 우리 강연하면 중국, 홍콩 이런 데서 많이 오시거든요. 오늘 동남아 쪽은 안 계신가 봐요. 자, 그럼 부산에서 오신 우리 친구분한테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 그 스타벅스 커피 이용권을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중간중간마다 선물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면 오늘 많은 선물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날씨에 진짜 대전에 너무 좋은 강연이 일어나서 너무나 저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장동건 씨가 나오는 슈츠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죠, 맞죠? 장동건 보려고 보시죠, 맞죠? 예, 저도 그러려고 봐요. 근데 그때 어떤 말이 나왔냐면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 소는 우유를 만들고 뱀은 독을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전국에 너무나 많은 강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더블 강연은 여러분들한테 독이 아닌 우유를 만들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1부 순서로 전국 영업의 달인, 우리가 영달이라고 표현하죠. 영달 권태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고개 들고 편하게 가셔도 돼요. 네, 천천히. 네, 정말 딱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행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행복한 이유는 꿈을 이뤘어요. 이젠 더 큰 꿈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매일매일 볼 때면 행복할 수밖에 없겠지요. 감사한 이유는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들이 한 사람의 꿈을 이루어 주셨고 혼자 된 게 아니라 정말 도움 정말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또 많은 도움 받을 거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잠시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행복과 성공을 안고 나아가고 있는 영업 코치 권태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 TV에서 보신 분 계세요? 안 나왔어요 아직.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TV 열심히 할 거고요. 그 대부분이 이제 모르시기 때문에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어떻게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목표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긍정의 에너지와 힘을 받으실 수 있다면 너무나 저 또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행복 바이러스를 좀 나누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네, 우리 또 목사님 오셨어요. 보통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면 깜짝 놀래요. 많은 분들이. 왜 그러냐면 아까 잠깐 보셨죠? 네, 새아이 아빠예요. 네, 엄청나지 않나요? 엄청나죠. 예, 요즘 어렵잖아요. 네, 야, 우리 첫째 아들이죠. 누가 봐도. 네, 둘째 엄마가 딸을 원했어요. 아들이에요. 네, 머리를 보나, 네, 옷을 보나 엄마가 많이 원했어요. 네, 그래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저런 옷을 입혀요. 그래서 셋째, 예, 지금 이제 1년 막 됐습니다. 네, 아들이에요. 네, 새 아들의 아빠입니다. 네, 네, 하루하루,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셋째까지지요. 네, 새 아들의 아빠이고요. 예. 예, 영업 코치로 있습니다. 네, 저는 2018년도 5월 1일이죠. 정식 출간일이 거절에 대처하는 영업자의 대화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서두에 행복과 감사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전 사실 요즘 책 많이 쓰시잖아요. 많이들 쓰시고 출간 기념회도 많이들 합니다. 10년을 준비를 했어요. 물론 10년이란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오늘 2018년 5월 19일이 역사적인 날인 거죠. 네. 이런 좀 긍정의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하고 나눠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의 아이디어와 좋은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제가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네네네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몰랐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그래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혼자 얘기하는 거지요. 권태호 멋있어. 야 권태호 잘생겼어. 혼자 이래요. 혼자.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저 했지요. 근데 첫째 아까 봤잖아요. 걔가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는 제가 권태호 너 잘생겼다 진짜. 오늘도 파이팅하자라고 거울 보면서 혼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얘기를 해요. 또 시작이네. 우리 큰 아들이 정말 또 시작이네. 그래도 저는 하지요. 권태호 야 오늘도 파이팅. 야, 오늘 아침에도 이제 했지요. 저한테. 이제는 아이들도 따라해요. 정말 첫째 둘째도. 첫째가 권우주거든요. 이름이. 네. 우주야. 이제 첫째 자기가 권우주 화이팅 뭐 이렇게 따라해요. 이제 둘째도 막 7살 5살 됐는데 참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좀 와 뿌듯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공부를 하고 좀 보다 보니까 이게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긍정적 자기 규정. 이게 결국은 긍정적 자기 규정이었구나. 영업자들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감사한 사람입니다. 늘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항상 입에 저는 달고 살거든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가 아니라 그냥 그게 이게 긍정적 자기 규정이란 단어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는 항상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행복한 일들, 감사한 일들이 마구마구 막 생겨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긍정적 자기 규정이라고 하거든요.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저는 전문대학 출신이에요. 전문대학을 나왔는데 편입을 했지요. 4년제로 편입을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시러 학교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강연 찾아다니는 게 그냥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강연가의 꿈을 딱 10년 전에 이제 꿨죠. 그때는 기업 강사
지금은 너무 많지요. 1인 기업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1인 기업이란 단어도 조금 생소했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1인 기업 강연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쭉 알아봤지요. 알아봤더니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 교육 회사 한국 리더십 센터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 이제 인턴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교 3학년 때 운이 좋게. 막상 가서 3개월 동안 제가 보니까 제가 원했던 건 좀 아니에요. 그 뒤에서 천천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나중에 뭐 영업사원들이나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는 시스템 매뉴얼대로 되어 있는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내가 부딪혀보고 고객한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막 불평도 좀 당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일어나고 접목해서 메시지가 갔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조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지요. 입사 제의를 받았는데 뭐 확인할 길은 없지요. 네, 하지만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와서 저는 이제 그때 경제적 좀 형편 다 좀 어려워서 뭐 서울이나 어디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향은 부산이지만 대전에서 이제 그냥 바로 알아봤죠. 바로 그랬더니 제약회사가 있었고 사마제약이라고 오늘 한 분 오셨지요. 오늘 한 분 오신 걸로. 네, 손까지는 굳이.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마제약이라고 이제 그냥 제약회사였고 국내 뭐 한 50위권 되는 중견 제약회사예요. 연 매출은 뭐 한 500억, 600억 정도 되는. 저는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꿈이 있잖아요. 기업 강사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영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전 쪽에서 난데를 찾았지요. 영업부를 보고 거기가 사마제약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한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퍼포먼스를 좀 잘 내서 운이 좋게 이제 그 영업사원들은 또 외국계 제약회사라고 또 이렇게 많이 선호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이직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뭐 현재는 이제 책과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1인 기업을 지금 한국세일즈연구소란 회사를 지금 차려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 멀리서 가까이서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업은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다. 동의하세요? 이런 반응, 네, 뜨거워요. 제 책 앞에 맨 앞에 이렇게 썼어요. 영업은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다. 뭐 혹자는 다른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영업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에 영업은 내가 원하는 목표와 성공을 이루기 위한 이거는 필수 과정이다, 코스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 이송 대표님께서 강의를 들으시면 늘 말씀 주시는 것처럼 정말 저는 회사가 학교였어요. 학교. 제가 수업료를 내야 되는데 회사가 저한테 월급이란 걸 줘요. 돈을 받으면서 나 영업을 배워요. 그러니까 영업이 재밌을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영업 현장에서 고객들한테 문전박대 당하고 사마제약 듣지도 못했어요. 나가세요. 이런 거 해도 오케이. 긍정적 자기 규정. 이건 필히 나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려는 거구나. 나에게 뭔가 지금 배움을 지금 주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 꿈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네. 제 책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거절에 대처하는 영업자의 대화법은 제약, 교육, 분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영업자로 활동하면서 수차례 최우수 영업사원, 수차례는 아니에요. 네, 그냥 좀 차례예요. 차례. 출판사 대표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네. 전국 1등 영업사원 네, 했죠. 등의 성과를 올렸던 저자가 경험하고 체득한 영업 노하우를 가감없이 공개한 책이다. 네, 이런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제가 출판사에 투고를 하잖아요. 책을 써서 1등 영업 비법이란 제목으로 투고를 했어요. 약 한 200여 군데 출판사에 투고를 했는데 한 30군데에서 이제 러브콜이 온 거죠. 출판사 대표님과 직접 전화가 온 거죠. 계약하고 싶다고. 뭐 원고가 워낙 좋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연락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 뭐 식사도 하고 만나 뵀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대형 출판사는 아니었지만 왠지 느낌이 되게 갔어요. 되게 그분을 봤을 때.
거기가 지금 제가 낸 이 회사인데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되게 느낌이 같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게 보더니 1등 영업 비법도 좋지만 권태호 씨의 강점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에너지를 주고 받고 이게 조금 뭔가 남들하고 좀 그러니까 조금 좋대요. 조금.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지금은 알지요. 그래서 성과를 내는 영업자는 듣고 말하는 것부터 다르다라고 해서 대화법이라는 컨셉으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고 이거는 제가 올해 이제 최근에 강연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고요. 네네 이렇게 모습들이고요. 전문대학을 나왔지만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이제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지금 리더십과 코칭 MBA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잠시만요. 제 셋째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나가. 알겠습니다. 나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제약 쪽 네네 이렇게 있고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편입을 하고 강의 세미나를 학교에서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랬더니 뭐가 이렇게 좀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대학생들은 해외여행의 로망이거든요. 해외여행. 돈이 들잖아요. 무료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막 뭐 무료를 찾은 건 아닌데 해외여행을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을까? 이 목표를 아는 것부터가 시작인 거잖아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좀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이런 뭐 기아자동차, SK텔레콤, 신한은행 뭐 이런 대기업이나 이런 기관에서 대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이런 해외 탐방형 공모전이라고 하죠.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첫 번째 3학년 때 갔던 게 여기에서 하는 이제 중국 이쪽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언론사잖아요. 언론사에서 이제 그 주최하시는 분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이었어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총 80명의 대학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약 25명, 30명 정도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제 친구들이 온 거예요. 친구들이 왔고 나머지 이제 저는 뭐 천안에 이제 그때 한국기술교육대학이라고 지방대학이죠. 한기대. 거기 이제 나왔고 뭐 부산에서 뭐 포항에서 대구에서 여러 대학생들이 왔어요. 약 일주일 동안 중국을 탐방을 합니다. 회장을 뽑아야 된대요. 그 이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나온 분이 회장을 뽑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당연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당연히 이제 나올 줄 알았죠. 약 7, 8년 전이니까 지금이야 우리 성공의 어떤 방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서울 아무튼 좋은 학교지요. 네.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원자가. 제가 이제 손을 들었죠.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대학생 중국 격변 현장 체험 투어단 기호 1번 권태호 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학년 뭐 이렇게 했죠. 두 번째는 누가 이제 또 나왔을까요? 그걸 보고 이제 혼났겠지요. 많이 혼난 것 같아요. 그 25명 이제 너네들은 뭐 하냐? 지금 이 지방에서 나왔지 않냐? 실제로 제가 그걸 보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이 딱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그 친구들은 이제 한 20-30명 정도 이제 아군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지방에서 뭐 아무도 몰라요. 그냥 혼자 간 거예요. 1번, 2번 이제 그 친구가 나왔어요. 3번 또 누가 나왔을까요? 딱 3명의 후보자가 나왔거든요. 3번. 제가 한기대 나왔다고 했잖아요. 한기대에서 2명이 뽑혔어요. 저는 그 친구가 저를 도와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기가 기호 3번이라고 딱 나왔어요. 네. 참, 네. 좀 사실 좀 적잖이 당황했지만 전화를 했지요. 너 선택 잘했다. 우리 선의의 경쟁을 좀 해보자. 이렇게 3명의 이제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그날 이제 다 서울에서 모였어요. 어떤 호텔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3명의 후보자가 있으니 한번 뽑아봅시다. 어차피 일주일 동안 우리가 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약 7, 80명의 친구들을 같이 이렇게 조금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좀 필요하다라고 했지요. 한 명씩 이제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표는 딱 10분. 뭐 지금 여기서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앉아 있는 분들의 마음을 좀 터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회장이 되었고 그 경제학부 그 친구가 부회장이 되었고 이제 저랑 같은 학교 한계대 그 친구가 총무가 되었지요. 그래서 그런 작은 어떤 저는 뭐 인맥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과정들이 만들어가면서 성공의 경험이 쌓이는 거지요. 이러면서 자신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감사하게도 도움 주시는 많은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좀 쭉 다닐 수 있었고요. 네. 한 11개국을 무료로 다녀왔던 것 같아요. 11개국을. 그리고 2008년도부터 늘 배움에 이렇게 한국 리더십 센터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이런 과정들을 배웠었어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도 참 존경합니다. 이렇게 주말 토요일 날 뭔가 배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저도 지금 배우고 있고 앞으로는 더 배울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런 세미나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좋은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좀 다녔고 뭐 이런 다양한 자격증도 좀 취득을 했습니다. 지금 어제도 창원에서 8살 친구가 인스타그램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출강 기념회 가고 싶은데 혹시 경남 쪽에서 뭐 이렇게 있냐. 그 친구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영업을 좀 자기 잘하고 싶다고. 제 책을 본 거예요. 영업을 잘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잘하고 싶다고.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보통 찾아오시는 분들, 가끔 연락 주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업을 잘하고 싶은데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영업 세일즈 노하우 알려주세요. 영업 잘하고 싶은데. 저는 그럼 그분들한테 말씀을 자, 영업의 방법, 세일즈 스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는 거지요. 근데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단순한 눈에 보이는 어떤 눈에 잡히는 세일즈 스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하고자 하는 그 인생 목표가 뭔지 요걸 먼저 세워두고 영업을 하는 분과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영업을 시작하는 분과의 나중에 결과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 목표를 아는 것 이게 영업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이제 어떤 네, 아무튼 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예요. 여기는 그 대전의 은흥정이라고 그 당시에 은흥정이 거리 하면 좀 유명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입니다. 저의 꿈은 가수였어요. 가수였어요. 그래서 대전 엑스포 댄스 팀으로 제가 3년 동안 활동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남들 다 학업에 열중할 때 저는 그냥 이 춤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근데 되게 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도 오늘 오셨지만 되게 감사한 게 공부해라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항상 절 지지해주고 응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보면 긍정적 자기 규정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아이고 우리 아들 멋지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라고 하니까 제가 정말 멋진 사람이 되고 계속 그런 얘기를 3년 동안 계속 고등학교 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 못하고 그냥 툴툴거렸지요. 네네. 네네. 어쨌든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이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거 보세요. 대전 엑스포 이런 옷 입고 다녔어요. 정말이에요. 장난 아니었어요. 잭스키스하고 저희는 잭스키를 알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어쨌든 뭐 요렇게 그때 여기 콘서트도 했어요. 콘서트도 했는데 대전 평송 수련원이라고 3,000석 규모 100명 왔어요. 네. 아무튼 뭐 어쨌든 그런 것도 했고 뭐 이렇게 그냥 하고 싶은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들을 그러면서 뭔가 계속 찾아 나갔던 것 같아요. 그 과정들을 이거를 타고요. 저희가 서울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그때 목표는 수능이 아니었어요. 대학교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가수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가수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지요. 일단 이걸 타야 되겠더라고요. 그거를 저기를 타고 서울에 가서 한 일주일간 묵으면서 SM 기획 막 이런 데 있어요. 대성 기획, 뭐 쿨 기획사 이런 전국이 전국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유명한 기획사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때 알게 되었어요. 대전에서 우리는 소위 그냥 잘 나가는 이제 카리스마라는 이름이었거든요. 뉴 카리스마 웃으셔도 돼요. 네, 뉴 카리스마라는 이름으로 막 이렇게 다녔는데 상도 많이 받았어요. 상도 많이 받고 나름 뭐 팬클럽도 있고 어쨌든 대전에서 우리가 최고다라고 해서 딱 갔지요. 노래와 춤을 해보래요. 이제 그냥 했죠. 저도 한 명씩 우리 5명이었거든요. 한 명씩 노래 부르고 내려오고 한 명씩 노래 부르고 내려오고 다 하고 나서 이제 춤도 추고 그런 과정 기회 자체도 너무나 감사했죠. 근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10군데를 가든 20군데를 가든 30군데를 가든 하루에도 앨범이 가수가 되기 위해서 수천 장이 찍어서 나온대요. 근데 대중들에게 가지 못하고 다 이렇게 휴지통으로 간대요. 그래 현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제가 만약에 어떻게 하면 가수가 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 스타를 타지 않고 서울에 가지 않았다면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겠지요. 하지만 타고 가보자. 그랬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될 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가 뭐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건 아니구나. 그래도 또 저희 이제 10대 그런 또 오기들 있잖아요. 그래도 계속 다녔어요. 쭉쭉. 그러다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한 통의 전화를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전 아니에요. 여기는 알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혼을 하신다고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다고 한 통의 전화를 딱 받고 어머니가 그때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딱 하나 기억나요. 태호야, 이제 집안의 가장은 너다. 태호야, 이제 집안의 가장은 너다. 이 얘기가 저는 되게 마음에 확 와닿았. 그러니까 이게 확 저를 조금 막 되게 혼란스럽게 했어요.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접었지요. 네, 친구들한테 다 접고 내려가자 하고 대전을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제가 시작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저는 뭐 수능 저기도 한 거 근데 그래도 수능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200점이면 어디 그냥 저 지방에 있는 어디 학교 가요. 근데 제가 187점을 맞았어요.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3년 동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이제 재수를 6개월 정도 했어요. 6개월 정도 재수하고 사실 재수할 형편도 안 돼서 그런 거 있더라고요. 재수학원에 가면 이렇게 칠판 닦아주고 하면 이렇게 무료로 조금 들을 수 있는 1년도 좀 힘들어서 이제 6개월 그거를 조금 했어요. 그런 아르바이트를 그러면서 6개월간 공부를 해서 100점을 올려서 한 300점대가 되면 이제 4년제를 갈 수 있고 근데 저는 4년 갈 생각이 없었어요. 일단 좀 빨리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대학은 좀 나오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전문대 그냥 가까운 데를 이제 갔던 거죠. 그렇게 이제 전문대를 그렇게 해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고 갔더니 저희 목표 전문대 딱 갔어요. 목표 일단 4년 동안 다녀야 되잖아요. 학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요 집에.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인생을 포기하면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2년을 졸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2년을 졸업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장학금이란 제도가 있더라고요. 장학금. 그래서 뭐 지금 많은 뭐 모든 걸 다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짧게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4.5점 만점에 4.42. 두 분만 기뻐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4년 동안 뭐 이렇게 장학금을 2년 동안 해서 이제 이렇게 갔죠. 그래서 여러 가지 코칭을 제가 지금 배워서 영어 코치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코칭 모델이 있는데 우리 또 대전, 충청, 세종 이쪽에 또 코칭계 우리 여신 또 이정민 대표님 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배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코칭을 우리 이제 저도 정민 대표님과 제대로 좀 배우고 있고 대학원에서 저는 이제 리더십과 코칭이라는 과목을 전공을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모델이 있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보면 그로우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목표가 있고 목표 설정,
거기에 있어서 현실을 파악을 하는 거죠. 갭이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갭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뭔지, 대안 탐색, 실행 의지 확인인데, 여기서 정말 첫 번째는 목표 설정인 것 같아요. 목표 설정. 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영업 고수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명확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명확하게 행동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와우, 네, 알겠습니다. 네, 송수영 대표님 앞에서 하려니까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영상 한 편 짧게 좀 볼게요. 보고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행 잘 하고 오셨어요? 저는 지금 이곳 인천공항에 와 있습니다. 이제 곧 출국인데요. 지금부터 저의 그 글로벌 워크 캠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독일로 가게 되었고요. 독일에서 2시간 정도 들어가는 위른베르크라는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곳이 제가 생활하고 있는 방문입니다. 들어가 보죠. Well, you done me and you bet I felt it. I tried to beat you, but you're so hot that I melted.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 Now I'm trying to get back. Before the cool 이쪽이 down 제가 ran 이제 out, 3주 동안 생활하게 될 침대고요. 여기 보시면 제 가방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람 시계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고추장 그리고 지금 오늘 음식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고추장하고 김 가지고 베스트 쿡 오브 더 월드 음식 만들고 있어요. Look at that. Please look at that.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독일을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고, 기아 자동차에서 기아 글로벌 워크 캠프라는 이름으로 공모전을 개최했어요. 그때 약 7,000명, 8,000명 정도가 왔어요. 그래서 40명의 이제 국내 대학생들 선발하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뽑히게 되었고, 저는 독일로 한 달간 다녀오게 되었는데, 거기를 가서 다녀와서 보고회를 했을 때 틀었던 영상이에요. 근데 그때 왜 제가 영상을 찍을 생각을 했었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였냐면 50만 원이 걸려 있었는데, 갔다 와서 최우수상은 이제 지금 나오죠. 네네, 최우수상이 되면 50만 원의 상금과 함께 상장, 그리고 기아 자동차 마케팅 팀의 그 이제 인턴의 그런 기회,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캠코더가 없었어요. 없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방법을 찾아야지요. 어떻게 하면. 그랬더니 그 기아 자동차한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지요. 저는 요런 이게 있으니까 제가 해와서 가서 기아 자동차 홍보하고 올 테니 저한테 캠코더 한 대만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기사에 막 나오게 되니까 조선일보나 뭐 중앙일보, 유명한 언론사에 이렇게 막 나오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학교 총장님한테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강연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이 강연을 준비를 하면서 와, 저는 이게 이렇게 재밌는 일인지 몰랐어요. 뭔가 이렇게 제가 밤새도록 뭔가 이렇게 전달할 내용을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하면서 연습도 해보고 리허설도 해보고, 이런 과정 자체가 너무 저를 설레이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거를 조금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갈게요. 네, 자 뒤에 부분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리더십 센터라는 곳에 가게 되었고 이러한 400만 원 정도의 교육을 무료로 수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눈이 좀 흐리멍텅해요. 네, 네, 이렇게 되었고 김경섭 박사님하고도 이렇게 인턴한 10명 인턴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제가 느꼈던 게 나는 기업 강사가 되기 위해서 왔는데 막상 3개월 동안 인턴 생활을 해보니 실질적으로 몸값이 높고 정말 잘 나가는 그런 분들은 이렇구나. 지금이야 우리 젊은 많지만 10년 전만 해도 많지 않았거든요. 일단 나이가 좀 있어야 되겠다. 강의를 하려면. 그래서 연륜이 경쟁력이다. 그리고 기업 현장 경험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걸 느낀 거예요. 여기에서 또 지식과 노하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국내 제약회사 영업을 선택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다 같이 또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영업 고수들은 영업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이다. 꿈을 이루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저 색깔 왜 나가? 이거 어색하네요. 저자세였어. 너무 저자인가요? 다시. 지금 눈치 보고 들어오는 영업사원. 못 들어올 때 들어오는 영업사원 자세를 이렇게. 아니 들어오세요 한번 해주세요 대표님. 알았어요? 좀 다시 한번. 아니 이게 눈치 보는 지금 영업사원이 아니라 강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네, 오늘은 권태호 강사님 강의 들어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기업 강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또 찾아봤죠. 어떻게 하면. 네,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저 진짜 저랬어요. 우리 지금 우리 송세용 대표님께서 진행하시는 강연 코칭 있지만 강사가 되기 위해서 강연 코칭을 7주 아무튼 그래요. 실제로 문 열고 이거 다 하나하나씩 다 배우지요. 저 진짜 저렇게 들어왔어요. 전에는 강연할 때 저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사인도 받고 이렇게 연습을 했지요. 배움에 계속 트레이닝을 받고 예 이렇게 그랬더니 네, 좋아요. 좋았어요. 네. 박수 보내주세요. 좀 자연스럽지 않나요? 우린 배워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린 배워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 세일즈 연구소를 하고 있고 오늘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실전 영업 7주 마스터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오늘 너무나 정말 감회가 새롭고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하길 진심으로 지금 잠깐 우리 또 대표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딱 좀 생각나는 건 뭔가 하나 막 만들어서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영업하시는 분들 이미 답은 다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제약 영업을 하든 교육 영업을 하든 보험 영업을 하든 분양 영업을 하든 화장품 영업을 하든 등등 어떠한 영업을 하면 그 분야에 영업 왕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벤치마킹 하잖아요. 보통 벤치마킹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영업 강의 저는 어떻게 조금 앞으로 좀 하고 싶냐면 코칭을 통해서 내재되어 있는 그것들을 발견해주고 끌어내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 툴을 활용을 해서 내가 한번 방법을 찾아 나가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오신 분들 중에 어떤 거든 좋습니다. 영업에 관련한 혹시 좀 이렇게 알고 싶은 궁금한 거 같이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 한 2분 정도만 좀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물론
쉽진 않겠지만 용기를 내셔서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네네네. 네, 우리 KT 팀장님이세요. 네, 네, 우리 팀장님. 아무튼 오늘 축하드리고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저 영업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 궁금한 게 아까 저기가 송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하려면 영업을 해야 된다. 그 중심에 꿈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크로징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게 비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어떤 관리자급들이 오신 걸로 보여지는데 다른 우리 소속의 직원들한테 어떤 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 키 포인트를 좀 잡고 싶어서 다음에라도 우리 저기 권 사장님을 초대하고 싶어 사실 왔는데 그 키 메시지를 제가 못 읽어버리니까 그 과정들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전달은 됐고요. 사실 대표님께서 한 말씀 좀 도와주세요. 네. 지금 어떤 게 이해하시죠? 네. 지금은 이게 지금 우리 권태호 작가님이 이게 지금 오늘 이거를 저작 출간 기념회를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본인의 이 평소에 강의에서 하지 못했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쭉 여태까지 한 건데 사실은 오는 사람들은 이게 영업책이기 때문에 영업의 비법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 이게 자기 소개만 하고 지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영업에 본인 할 때 영업이 중점을 두는 게 뭐냐 그거를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마스터 과정 그거 얘기하지 말고 네네네. 여기서 본인이 평소에 영업할 때 이제 제가 여기 평소에 영업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의사를 만나러 가거나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과정이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대했을 때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의원을 이제 가는 거예요. 처음 가는 거예요. 처음 간다고 가정을 하고 가기 전에 내가 뭘 준비하고 처음에 가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는지 그 과정을 하나 쭉 이야기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선 한번 일단 저는 제가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목표 설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고객을 만나러 가기 전에 그냥 가진 않지요. 보통 그냥 가지 않고 그 키맨 내 제품을 사용할 그 고객 그 키맨을 움직이는 밑에 이제 직원들이 꼭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실장님이라든지 사무장님이라든지 그분을 저는 항상 꼭 먼저 만나죠. 그분을 먼저 만나서 지금 아까 제가 코칭할 때 그로우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들 뭐 전문직이고 고수익이고 하지만 되게 고달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힘들잖아요. 그 고객의 어떤 현재 목표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냥 나오진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해갑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현재 원하는 게 뭔지, 그 다음은 그러면 그것들을 내가 해결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고객의 목표를 이루어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그 키맨 밑에 있는 실장이나 사무장을 통해서 정보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제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이제 만나서 단순히 뭐 제품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 파악한 것들을 이제 리포트로 뽑아서 바인더에 넣어서 그거를 먼저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보시고 이제 연락이 와서 더 이제 진행해 나가는 저는 그런 프로세스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보를 먼저 파악을 한다라는 부분 혹시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런 과정 중에 실제로 이뤘던 성공 사례 하나만 큰 분만 병원이 있어요. 저는 대전 서구 둔산동, 탐방동 이쪽을 이제 제가 담당을 하거든요. 보통 직원이 70명에서 100명 정도가 돼요. 많지요. 그 오너들의 고민은 뭐냐면 직원 관리예요. 제일 첫 번째가 사람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있을 때 조금 더 친절하게 그분들 고객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큰 병원의 애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뭐 실장이나 사무장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그 키맨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병원에 맞는 교육 그 컨텐츠를 제가 개발을 했어요. 제안서와 함께. 그래서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 교육 제안서하고 컨텐츠 그 바인더 그거 하고 플러스 제가 레크리에이션을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1년에 2번씩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 힐링 캠프라든지 그런 것들 자체적으로 해요. 근데 거기에 마땅히 이렇게 뭔가 사회를 또 외부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찾고 나서 거기를 제가 공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의 교육과 어떤 직원들이 좀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 그런 사업 계속 제안서를 넣고 우리 그 중에 우리 고객 한 분 병원 오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많이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성과가 날 수밖에 없었죠. 혹시 답변이 되셨어요? 네네. 철저한 준비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서 갔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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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한 분만 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같이 얘기 나누실 분? 우리 인스타에서 봤지요? 네. 우리 윤효준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경기 군포에서 오셨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영업 4개월 차에 접어든 윤효준이라 하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제 영업을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처음 고객분들을 만나 뵐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오프닝을 진행을 하게 될지,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인상 깊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이제 대표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고객님과 만날 때 오프닝 인사를 하고 이제 클로징은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와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잠깐 저 좀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제 바인더 여기 있거든요. 그 보통 영업하시는 우리 분들 지금 4개월 되셨잖아요. 네. 영업하시는 분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오프닝과 클로징. 네. 회사에서는 안 알려줘요. 회사에서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브로셔를 주지요. 그리고 마케팅에서 일괄적인 프로그램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직원이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요. 근데 그 중에서 한두 분만 조금 더 본인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가지요. 저는 항상 그랬었어요. 예를 들면 A4 사이즈에 온다. 그러면 그걸 뭐 코팅하거나 뭐 이런 거 이제 저는 바인더를 항상 좀 활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프랭클린 플래너 바인더부터 저는 뭐 다 이렇게 지금 써봤거든요. 근데 바인더를 보면 지금은 제가 이제 갖고 있지만 뭐 보세요. 보이세요? 네. 저에 대한 일단 저 영업사원 저에 대한 제가 저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서 갑니다. 자, 만들어서 가서 그러면 일단은 이 자체만으로도 고객은 신선해해요. 얘 뭐지? 네. 이 친구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요. 먼저.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 그래서 우리 제품에 대한 거 이렇게 뒤에 다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바인더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활용할 수 있는 툴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제품을 자연스럽게 전달을 하고 클로징을 할 때는 항상 뭘 놓고 왔습니다. 뭘 놓고 왔냐면 이거는 이제 이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한 4,000원? 5,000원이면 살 거예요. 그 플라스틱 바인더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 사이즈로 맞게끔 넣어서 그거를 그냥 보세요 하고 맨 마지막에 제 연락처를 놓고 오는 거죠. 그러면 꼭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은 뭐 생각을 못해서 가져오지 못했는데 저는 제 포트폴리오를 항상 들고 다녔었어요. 지금은 우리 많은 영업사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10년 전만 해도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하는 영업사원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제품은 맨 뒤에 그냥 한 장 정도, 앞에 한 19장 정도는 제가 제 제품을 쓰면 이런 거죠. 다음에 오면 제가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 바인더를 먼저 앞에 19장 부분을 보여주시고 제품 한 장을 포함해서
주신 건가요? 무슨 뜻과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컨셉을 잡으신 거예요? 목적은 하나지요. 제가 그렇게 했던 목적은 하나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 제품을 고객에게 팔 수 있을까? 목적은 그거 하나였어요. 근데 남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성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는 뭐 어떤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제가 사실 고객의 뭐 이렇게 어떤 뭐 메시지가 있고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지금 주시는 질문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나 모르겠지만 그냥 고객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만지고 싶었던 방법 중에 하나를 저는 그걸 쓴 거죠. 신뢰에 대한 네네네. 그게 아니고 바인더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그 사람이 바인더를 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잖아. 네. 마음을 움직였는데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바인더 안에 뭘 담은 거예요? 뭘? 내용, 컨텐츠. 어떤 내용을 담은 거야? 자, 지금 물어본 것은 바인더를 썼는데 그 바인더를 왜 썼냐 이거야. 그러면 바인더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그 바인더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감동을 받은 거잖아. 네. 바인더를 보고 네. 바인더에다가 뭘 담아서 감동을 시킨 거예요. 이런 거죠. 책에도 제가 조금 뭐 쓰긴 했지만 A라는 거래처의 고객이 감동받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에게 뭔가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으면 이분은 감동을 받겠다라고 제가 정보 파악을 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제품도 있지만 그 저의 제품을 사용을 해주시면 지금 A 그 원장님의 직원들을 교육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제안서 형식으로 넣는 거죠. 19장을.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하나 넣고. 그러니까 제품에 포인트를 준 게 아니라 그렇죠. 나하고 거래를 하면 지금 이 직원 관리가 제일 어려운데 직원 관리 문제에서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해서 이렇게 어드밴티지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걸 보고 지금 내가 직원 다루기 힘든데 이 사람을 쓰면은 직원 교육을 해줘서 좋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제품이 있구나. 이렇게 접근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정리 오늘 더블 강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첫 적인데 아주 그냥 혹독한 신고식을 감사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강연 또 진행되고 이렇게 또 있거든요. 그냥 한 가지만 그냥 이렇게 딱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한 가지만 포인트만 딱 그냥 이렇게 조금 찾아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또 관심 가져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좋은 자리에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긴장감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처음이라서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처음 그 아기 받아보면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기를 하나 출산을 했는데 이걸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거예요. 저는 강연 들으면서 이 권태호 대표님의 영업의 전략은 그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파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과 다르게 자신을 어떻게 어필할까를 고민하다가 보니까 바인더도 하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접근한 것 같아요. 이제 막 우리 아기를 낳은 아빠라고 우리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 열강해 주신 우리 권태호 대표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권태호 사랑해. 권태호 화이팅!